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박판순 판순님이 경칩이네요. 그래도 봄은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천천히 와서 문제죠. 천천히 와서 고비를 좀 몇 번 넘기고 와야 봄이 또 반가운 법 아니겠습니까? 네,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또 빨리 가더라고요. 굉장히 짧게 가죠 요즘에. 네. 여름이 금방 올 거라고. 그래서 봄옷을 안 사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이빈 그래도 봄맞이 쇼핑 한번 하시고요. 달타냥님이 어머니께서 고관절 수술 후에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다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모습에 가슴이 짠한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무슨 낙상 사고 당하셨나? 왜 또 고관절 수술하셨을까요? 힘드시겠다.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차상관님. 어제 응원해 주셔서 면접 보고 드디어 인성교육재단의 일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어이고 축하드립니다. 합격 예. 맛집이라니까. 네. 네, 합격 맛집 인증 시선집중에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인생 2막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도 화이팅. 네. 이로써 말씀. 저희는 다시 한번 인증을 받게 됐고요. 네. 크로우님, 얼른 시작합시다. 비 맞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실까? 어디신가요? 사시는 곳이? 네. 네, 크로우님을 위해서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는데 이 자리에서 임명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복수의 정부 여권 관계자가 전한 바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총리가 당장 이번 주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누구의 의견이라 할 것 없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들었다. 무슨 의견?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헌재가 이르면 6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한테 공을 넘겨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국무위원들은? 지금 그 공을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안이 기각돼서 돌아올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텐데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이미 내리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다만 중대하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자체로서도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버렸는데도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복귀를 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안 한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면 도전이 겹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은 공은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부담도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서 임명해 주길 바라는 거라면 이거야말로 기회주의적인 행태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법적 지위가 똑같은데 나는 안 해도 너는 해라. 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기회주의적인 회피 아니냐. 이런 비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징가님이 임명하는 것이 본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넘기는 건가요? 부담을 주려고. 그렇죠. 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헬마 루이스님 숙고의 영역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아니 헌재가 이미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미 다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로는 안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 안 가겠다라는 겁니까? 욕먹는 거 싫다 이거잖아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쟁이 넝쿨님이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국무회의가 무슨 엿장수 연합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안은정님, 권한 대행이 아니고 눈치 대행인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눈치는 대행은 아니고 그냥 주체인 것 같습니다. 아하, 어제 잃어버렸던 주어. 네. 외로운 늑대님, 대행의 대행이 대행으로 공을 넘기네. 예.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서울경찰청이 지난 2015년 11월 17일 장제원 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제 전격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당시 신분은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총선 출마를 준비를 하면서 선거 관련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고 이후 촬영팀과 뒤풀이 자리를 가졌는데 뒤풀이 2차가 끝난 뒤에 장제원 전 의원과 일행 한 명이 이 비서를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 기록을 잃었다. 이게 지금 비서의 어떤 그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 비서는 장제원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고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어제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이 JTBC입니다. 네. JTBC에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당시 술을 마셨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에 집에 들어갔다. 호텔에 간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뭐 이 합의금조로 돈을 줬다라는 이 부분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오기 전에 입장문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전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면서 보도가 강행된다면 그 보도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JTBC는 보도를 했고요. 이후 장제원 전 의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단은 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는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지금 듣는 순간에 뭔가 사건의 구조가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떤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사건의 구조가 참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그건 뭐 그냥 말 그대로 비슷한 거고요. 윤곽이 비슷한 거고 세부적인 진실은 수사로 밝혀내야겠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찌 본다면 수사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서가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고 합의금조로 2천만 원도 건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비서가 이 문자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좀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해서 손에서 손으로 건넨 건지 아니면 송금을 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이 비서가 물증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지가 아마 경찰이 제일 먼저 체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전해주실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 아들의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어제 밝힌 수사 경과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액상대마 이른바 던지기 미수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29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피의자를 특정한 건 1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 아들을 체포한 건 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경과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피의자가 특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포까지 53일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통신 수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건데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자, 왜냐? 통신 수사를 하려면 통신 주체의 최소한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야 통신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번호를 알려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통신 정보를 그러니까 번호가 뭔지는 최소한 알고 그 다음에 통신 뭐 그 내역 조회나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 정보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먼저 파악했어야 통신 수사가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피의자의 특정 시점에 피의자가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는가? 지금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한 소식만 짧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 원조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짚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전쟁 중인 우방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서 예측 불가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먼저 제기가 돼야 되는 문제고요. 네, 오늘 조간에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실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당장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짚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가 기자들도 이게 궁금해서 어제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에게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이재용 대변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말 그대로 외교적 답변만 한 건데요. 뭐 외교부 입장에서 지금으로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게 자, 만약에 미국이 지원을 중단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더 아쉬워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보도를 타고 있는 게 북한군 포로 2명 뉴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은 유영원 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는 의사까지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송환 문제가 불거지는데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1차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카드로 활용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져버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냐? 물론 이 포로를 송환해야 되느냐 말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지점은 있는데 그건 빼고 그냥 요 부분만 놓고 보면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면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포로 송환을 외교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지금 얽혀 들어가는 거다. 이 문제를 우리 당국이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도 지금 숙제로 던져졌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오늘은 좀 그 구성을 약간 바꿔서 JB타임즈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6분 집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